군산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 과정에서 새로 생긴 문여도 지하 통로가 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습니다. 경사가 급하고 휘어졌기 때문인데 주민들은 익산국토관리청에 재가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의 전동기 대여업체가 27곳으로 늘었습니다. 급증하는 전동기를 규제할 제도가 없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건물 벽면에 녹색 식물을 키우면 보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서로 다른 국적의 사람들이 한국인으로 만나 환하게 웃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로 문여도에는 기존의 마을길이 사라지고 대신 지하 통로가 만들어졌는데요. 지하 통로로 이어진 길이 경사가 심하고 급하게 휘어 있어 주민들이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진형 기자입니다. 신시도에서 시작된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문여도를 시원스럽게 관통합니다.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아래에는 지하 통로가 새로 설치됐습니다. 섬 양쪽을 오가는 주민과 차량은 이 지하 통로를 거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급커브 구간 때문에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워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더구나 차량이 겨우 올라설 만큼 경사가 심해서 나이가 많은 주민들은 걸어 다니기도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65세 이상 되시는 분은 바로 걸어올 수가 없습니다. 숨이 차고. 자전거도 제대로 끄고 올라오면서 아주 숨차고 아주 힘든 그 도로입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지하통로 공사를 하면서 인접 도로를 깎아내 높이를 맞춰야 했지만 이 과정을 생략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 용지도 많이 사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렇게 깎아 내리려면 계획과 내려갈수록 상부에 용지 폭이 커지잖아요. 이렇게. 용지 매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공사비도 많이 증가되고요. 주민들은 공사를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익산국토청은 막바지 고군산군도 연결도로 공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한다는 계획이지만 당분간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요즘 한옥마을에는 전동기를 타고 다니는 관광객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전동기 대여업체만 무려 27곳입니다. 하지만 급증하는 이용자에 비해 관련 제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전동기들이 북적이는 관광객들 사이를 비켜가며 도로 한복판을 질주합니다. 불쑥 나타나는 전동기에 사람들은 사고가 날까 두렵다며 걱정합니다. 전동기가 지나갈 때 이제 소리가 안 나다 보니까 오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날 가능성도 생기는 것 같고 위험한 것 같아요. 지난달에는 전동차가 지나가던 관광객을 들이받아 2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전동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가 되는데요. 따라서 전동기를 빌리려면 반드시 면허가 있어야 하고 탈 때는 안전모를 착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동기는 면허증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빌릴 수 있습니다. 이거 빌리실 때 혹시 면허증 확인하던가요? 아니요? 확인 안 했어요? 면허증을 확인하는 대여업체도 드뭅니다. 면허증 이런 거 없어도 돼요? 20살 이상부터는 가능해요. 심지어 차도로만 다녀야 하는 전동기는 한옥마을의 차량 제한 구역을 버젓이 내달립니다. 전주시는 전동기에 대한 법 규정 자체가 없어 제대로 된 단속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단속도 아까 0.59km 이하만 원동기 자전거라고 지금 규정을 해왔잖아요. 근데 0.59km 이상이 되는 제어는 단속을 또 방법이 없어. 한옥마을의 전동기 대여업체는 모두 27곳. 급격히 늘어난 업체들을 규제할 제도 또한 없습니다. 늘어나는 전동기들을 관련 규정이 따라가지 못하면서 관광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벌써부터 30도 가까이 기온이 오르면서 여름철 무더위를 견딜 일이 걱정인데요. 전주시가 심해지는 열섬 현상을 줄이기 위해 벽면에 녹색 식물을 키우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권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도심의 한 식당 건물, 회색 콘크리트 벽을 담쟁이가 뒤덮었습니다. 10년 전에 심었는데 보기에도 좋을 뿐만 아니라
실내 온도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실제로 냉방기를 틀지 않았어도 실내 온도는 24, 5도로 밖의 온도보다 6, 7도가량이 낮습니다. 벽이 달궈지면 오후 정도 되면 더 뜨거운 기분이 더 도는데 신고 나서는 그런 게 확실히 줄어들더라고요. 보기에도 좋고. 건물 외벽이 뜨겁게 달궈지는 것을 줄여 도심 열섬 현상도 완화해주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외벽의 온도 자체만 15도가 차이가 나는 거고요. 그 복사일이 실내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들어오는 것을 감안하면 사면이 전체적으로 녹색 커튼이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한 최고 8도 정도까지 차이가 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건물 외벽을 덩굴 식물로 두르는 이른바 녹색 커튼 사업에 나섭니다. 우선 구청과 보건소 등 공공건물이 대상입니다. 민간이 벽면 녹화나 옥상 녹화에 참여하면 보조금 등 혜택을 주는 조례 개정도 검토합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가지고 많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난 10년간 전주에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난 날은 1년 평균 15.7일과 5.1일로 전북 평균보다 2배가 많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5월의 마지막 토요일인 오늘 다문화 가족을 위한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청팀과 홍팀이 신나는 응원전을 펼칩니다. 앞사람의 어깨를 잡고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가족과 함께 행사장을 찾은 아이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마음껏 뛰놀며 소중한 추억을 쌓습니다. 가족들도 있고요. 다문화 친구들과 놀 수 있어서 좋아요. 이주 여성들도 오늘은 마음껏 웃으며 타향살이의 외로움을 잊습니다. 오늘 친구들하고 친척하고 다 같이 모여서 좋았습니다. 앞으로 더 이해할 수 있는 사회 되면 좋겠습니다. 초록색과 하늘색을 비롯해 다양한 흙그림 물감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가족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합니다. 유리 용기에 마사토를 넣은 뒤 돌과 다육식물, 동물 미니어처를 넣어 우리 가족만의 작은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애들이랑 이렇게 흙으로 체험 같이 하니까 좋고요. 다른 가족들이랑 친해지니까 좋아요. 오늘 익산과 완주에서 다문화 가정의 사회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문화 사회라고 하거든요. 17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이 온 우리 이주 여성들과 함께 우리가 함께 공동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적은 다르지만 한국이라는 공통 분모를 가진 이웃들이 한데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다독인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어제 오전 군산의 한 빈집에서 발견된 총기와 실탄의 소유주가 붙잡혔습니다. 군산경찰서는 38구경 권총과 가스총 등 총기 2자루와 실탄 3발을 친척 집에 보관해온 혐의로 69살 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임 씨는 40여 년 전 필리핀의 한 선원에게 총기를 사들인 뒤 경찰에 등록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기와 실탄은 숨진 임 씨의 친척 74살 이모 씨의 집에서 나왔는데 관리인이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내주려고 빈집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늘 오전 5시쯤 임실군 운안면에 국사봉을 오르던 60살 김모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119 구조대 헬기가 김 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김 씨가 심장마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제2국무회의, 즉 대통령과 시도지사의 정기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제2국무회의가 정부 조직법상 맞지 않다며 일단 중앙지방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내년으로 예상되는 개헌 때 반영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제2국무회의가 상설화돼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정기적으로 만나면 지역 균형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구온난화로 30년 뒤에는 국내에서 쌀과 배추, 고추를 재배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구온난화로 2050년에는 평균 기온이 지금보다 3.2도 올라 벼 생산성이 2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배추는 잎이 뒤틀리고 속이 차지 않는 피해가 심해지고 고추도 크기와 수량이 모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개발에 한층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농촌의 고령 농업인과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전북농협은 오는 7월부터 농업인 행복콜센터를 운영해서 농촌의 고령 농업인 또는 홀몸 노인 등과 전문 상담사를 연결하는 전용 콜센터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담 결과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보내거나 긴급 출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어서 농촌 노인들을 위한 사회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다음 달 24일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막하는 2017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오늘 무주에서 열렸습니다. 위촉장을 받은 자원봉사자 551명은 대회 기간에 등록 안내와 교통, 숙박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나라별 피켓 요원과 기수단, 심판 등이 입게 될 유니폼에 대한 패션쇼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전주 객사에서 다가교까지 600m 구간이 다음 달부터 매달 둘째 주 토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됩니다. 전주시는 해당 구간의 차량 운행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전면 통제하고 문화예술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다음 달 10일 처음으로 차 없는 거리를 운영하고 7월과 8월에는 물놀이장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전북은 오늘 남원 26도 등 22도에서 26도의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4도, 낮 기온은 27도에서 29도의 분포로 일교차가 크고 덥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이 예상됩니다. 내일과 모레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모레까지 바닷물이 높아 서해안 저지대 주민들은 침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가운데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